안녕하세요. 절세왕 조절세예요. 평소에 은행이나 ATM 기기에서 큰 돈을 출금하신 후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을까 불안했던 분들 많으시죠? 자녀나 배우자에게 현금 인출해서 얼마나 어떻게 주면 세무조사가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럼 이 영상을 꼭 집중해서 시청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가족 전체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국세청이 어떻게 알고 세무조사를 하는지, 세무조사를 피하는 올바른 현금 인출 방법과 그리고 23년 현금 입출금 개정사항까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국세청이 어떻게 알고 세무조사를 나오는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주위에서 1천만원 이상 출금하면 세무조사를 나온다는 말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이 말은 어쩌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매년 2조가량의 세액을 추징하고 있다고 해요. 무섭죠? 주위에 혹시나 현금은 전산상으로 확인이 안 된다고 열심히 출금해서 자녀에게 전달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발 말려주세요. 현금은 전산으로 확인되기 힘든 점을 악용하여 불법적인 자금이나 보이스피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중 하나인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를 통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고액현금거래보고는 무엇인가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입출금 내역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 되는데요. 이를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라고 해요. 고객이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거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경우 보고하고 있어요. 이런 입출금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서 1차 검토를 해서 불법 자금이나 자금 세탁 등의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내용을 정리하여 국세청에게 자료를 전달해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1천만원 이상의 모든 현금 입출금 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는 것이 맞지만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끔 어쩌다 한번 1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을 하여도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는 것이죠.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국세청은 2차 검토를 해서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를 통해 국세청이 어떻게 알고 세무조사가 나오는지 알았으니 그 기준을 알아보고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도록 올바른 현금 입출금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각 은행별로 현금거래 금액이 하루 1천만원 이상이면 보고됩니다. 둘째, 각 은행별로 ATM과 은행에서 합산한 현금거래 금액이 하루 1천만원 이상이면 보고됩니다. 셋째, 각 은행별로 현금 입금 금액과 현금 출금 금액은 따로 적용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를 들어 설명드려볼게요. 동일한 은행에서 같은 날 오전에 700만원 출금하고 오후에 300만원 출금했다면 은행별로 같은 날 합산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보고가 돼요. 같은 날 A은행에서 700만원 입금하고 B은행에서 300만원 입금했다면 하루 입금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지만 은행끼리 금액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되지 않아요. 동일한 은행에서 같은 날 700만원 입금하고 300만원 출금했다면 입금과 출금은 각각 계산되기 때문에 이 또한 보고가 되지 않아요. 동일한 은행에서 같은 날 1천만원 수표 한 장과 100만원 수표 3장을 입금 또는 출금했다면 합산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지만 수표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가 되지 않아요. 그럼 은행에서 1천만원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다면 교환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교환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 보고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천만원 이상 계좌 이체를 한다면 계좌 이체의 경우에는 전산상의 자료가 남기 때문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은행에서 같은 날 창구에서 700만원을 ATM기기에서 300만원을 출금했다면 동일한 은행은 창구 금액과 ATM기기 금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보고가 됩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해를 잘하신 분들은 꼭 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매일 900만원씩 출금 즉 1천만원 이하로 출금하게 되면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올 일 없겠네요. 국세청을 너무 쉽게 본 것이죠.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출금을 방지하기 위해 의심거래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의심거래보고제도란 금융회사 관계자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 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예요. 의심거래보고제도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금융회사 관계자의 업무 지식과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소 거래 상황, 직업,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해서 주관적인 기준으로 보고하고 있어요. 간단한 예를 들면 1천만원 이상은 아니지만 매일 찾아와 현금을 인출하거나 매일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 1000만원은 넘지 않지만 매일 900만원씩 입금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 수상하게 여겨 현금 입출금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의심거래로 여겨 보고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의심거래보고는 사실 현금을 출금할 때보다 현금을 자주 입금할 때 대부분 보고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다음으로 23년부터 개정된 현금 입출금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창구를 통한 현금 입출금과 ATM기기에서 현금 입출금 한도가 개정되었어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좌 이체형이 아닌 대면 편취형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고액 현금 인출하는 경우 내부 절차를 강화시켰어요. 인출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문진표 작성 없이 출금할 수 있는데요. 인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간단한 문진표만 작성하면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획일화된 문진표가 아닌 고객의 특성, 연락, 성별, 거래 금액 및 취약한 사기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문진표를 실시한다고 해요. 인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문진표 작성은 물론이고 은행 담당자와 현금 인출 용도 등에 대해 상세한 면담을 진행한 후 출금이 가능해요. 은행에서 현금으로 1천만 원 이상 찾으시려고 하는 경우 창구 직원이 사용 용도를 모르실 때 내 돈 내가 찾겠다는데 라는 생각에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개정되었으니 만약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내게 되신다면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경찰에 신고될 수 있으니 절대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상세한 면담이 싫다 하시는 분은 999만 원까지만 찾으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렇다면 은행 창구 말고 ATM 기기에서 현금 거래를 하면 절차도 간단하고 인출 사유도 말하지 않아도 되니 기기로 출금해야겠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쉽게도 ATM 기기 하루 현금 인출 가능액은 600만 원이 최대예요. 특히 이번엔 무통장 및 무카드 거래에 대한 한도가 강화되었어요. 무통장 또는 무카드로 ATM 기기를 이용하시는 경우 1회 입금 한도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해요. ATM 기기를 이용하시는 경우 카드나 통장을 활용한 입금은 한도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현금 인출에 대한 세무조사 및 올바른 현금 인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내용이 처음 들으셔서 낯설고 어려우셨다면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거래 시 금융정보분석원에는 통보되지만 무조건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다. 1천만 원 미만 현금 입출금 거래를 하더라도 자주 반복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다.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하려면 여러 은행에서 나눠서 입출금하는 게 안전하다.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은 무심코 현금 입출금 거래를 하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도 어려운 세무 지식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서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돈 버는 세무 상식을 놓치지 마세요.